2022년 6월 18일 토요일 독서 여행입니다. 오늘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235쪽부터 끝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데이비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기 직전까지 데이비드는 우생학을 전파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세계가 제1차 세계대전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해요. 근데 데이비드가 생각하기에 이 전쟁이 너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훌륭하고 똑똑한 인재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지능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나 유전적으로나 열등한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다니면서 평화주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비드가 국제 평화상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 데이비드는 여러 면에서 어찌 보면은 운이 좀 좋았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가 이룩해 놓은 것은 상당히 많아요. 미국에 있는 산 중에도 데이비드의 이름이 들어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름에도 데이비드가 들어갔고, 뭐 배 이름에도 데이비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길 이름, 강 이름, 호수 이름, 심지어는 아주 좀 명망 있는 과학상 이름에도 데이비드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데이비드가 정말 커다란 업적을 가지고 이 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을 즈음이었어요. 근데 1980년도에 분기학이라는 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분기학은 이렇다고 해요. 분기학의 제1원칙은 단순하다. 타당한 하나의 진화적 집단은 특정한 한 조상의 모든 자손을 포함해야 하며 다른 것은 하나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게 분기학인데 이 분기학에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어류랍니다. 뭐 포유류 다 설명이 된대요. 사람을 넣어도 포유류가 되고 소, 강아지, 고양이 어느 것을 갖다 넣어도 이거는 정확히 포유류야 하고 규정을 지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양서류? 그러면 양서류도 다 그 안에서 다 포괄을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어류만큼은 그게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저도 이런 과학적인 것까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류의 종류 말고도 더 심오한 관계가 있고 어류를 해부해 보면 사람의 폐와 아주 유사한 기관이 있는 것도 있고 사람의 심장 구조랑 더 밀접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심장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기학자들이 봤을 때 유전학적으로 진화적인 집단으로 모아놨을 때 어류라는 거는 하나로 묶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뒤져보면은 어떤 어종의 하나는 인간하고도 가깝고 어떤 어종의 하나는 저 새하고도 더 가깝고 이런 식으로 다 분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데이비드도 그 내용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데이비드도 해부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작가는 얘기하기를 데이비드는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다. 왜냐면 자기가 평생을 걸쳐서 이렇게 놓았던 모든 자신의 업적이 이 한마디로 물고기는 어류가 아니다라는 이 한마디로 다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데이비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많은 과학자들이 이걸 정말 몰랐을까?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2000년이 넘은 지금의 시점까지 그냥 물고기를 어류라고 부르는 거지? 그것은 바로 직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직관에 어긋납니다. 사람들은 결코 편안함을 진실과 맞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직관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물에서 살아? 그러면 너는 어류. 너는 물하고 육지하고 두 군데서 살아? 그래, 너는 양서류. 이런 식으로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거를 판단하려고 하는 게 강하다는 거예요. 한데 어, 진실은 물고기가 좀 더 다양한 분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편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책에 보면은 뭐 육기 어류, 조기 어류, 연강 어류 뭐 이런 다양한 어류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저기 마트에 생선을 사러 갔어요. 생선을 사러 갔는데 생선 장사한테 저 조기 어류인 연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냥 연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거기다 대고 이 하나하나의 물고기의 명칭과 진화적인 특성까지 다 이야기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직관을 빼앗아 감으로써 일반 대중이 인간의 애정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환경에 더더욱 무관심해지도록 만들 거라는 걱정이었다. 과학계에서는 아마도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런 과학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직관을 빼버린다면 사람들은 더더욱 과학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되는 더 다양한 환경들에 대한 이슈들이 무관심에 묻힐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구절은 수고스럽게 복잡한 사고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별들을 포기하면 우주를 얻게 되니까. 작가는 우리가 어류라는 그 범주를 포기할 때만이 그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세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인상 깊었던 구절은 일단 무언가에 이름을 붙이고 나면 더 이상 그걸 제대로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연민이었다. 아마 작가는 이런 물고기를 그냥 어류라는 범주로 묶어버린 거에 대해서 어쩌면 물고기를 조금 불쌍한 눈으로 봤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무언가에 이름을 붙여주고 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의 진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노예라던가 뭐 머슴이라던가 이런 이야기를 붙이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거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의 반대편에 다른 뭔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음,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고기는 비단 살아 숨쉬는 물속에서 숨쉬는 어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나에게 있는 물고기, 내가 생각하는 물고기는 그 사람에 따라 다 다를 것이고 그 물고기를 포기했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게 다가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물고기는 어찌 보면 비단 우리가 아는 헤엄치는 물고기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왔고 믿어왔던
그런 과학이라던가 사회적 관습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통상적으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썼던 그런 기준들이 다 이런 물고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책이 흥미진진하면서도 좀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여러분은 책을 다 읽으신 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책을 한 권 다 읽은 후에는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질문을 하나 나누면 좋은데요. 나에게 물고기가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내가 그 물고기를 포기했을 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